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주요하게 담긴 내용은 뭐였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원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남북 간 회담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의제나 질문들이 남북 간의 관계에 관심이 모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물론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의 대화의 기로 들어오는 것들은 충분히 찬성하고 이를 통한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북한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참여를 위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언급에서 북한은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북한 측의 모종의 반응들이 있다라면은 아마도 정상회담까지도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언급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네. 그러니까 여건이 갖춰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남북 대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 군사 당국 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 또 대화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전망이 선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전 의미심장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종착지는 북핵 문제 해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전망이 선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던 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왔던 것인데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노력들이 진행이 돼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전된 뭔가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북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 그 정도까지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외신들의 그 질문도 좀 눈여겨서 볼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특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도 그 질문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렵게 받아들인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남북 대화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00%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화에 대한 입장과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재에 대한 입장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여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을 하겠다고 표현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선택의 지점이 올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게다가 북한의 반응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을 향해서는 핵무기가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우리 동포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은 뭐냐면 우리 민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핵과 미사일의 문제를 분리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아마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금 대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될 때 점진적 단계적 해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제 취하는 방법
방법들은 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이미 이해가 일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 노력들을 하는 한 트랙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 트랙은 북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전 세계도 뭐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 또 한 트랙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북미 간의 대화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북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될 때 그때 경제협력이든 이산가족이든 개성공단 재가동이든 뭐 이런 것들 경제 문제까지 금강산 관광이든 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 제재 압박을 그때까지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북 회담에서 그 합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당사자가 돼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한 표현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의 이해 당사자로 이제 우리 정부가 표현들을 좀 수정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굳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성건 위원장이 하는 발언을 보게 되면은 기자 선생들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대한의 참여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이 우리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대결의 구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나름대로 여론 분열적 성격들이 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들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 한국과 미국 간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동맹국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균열 조치가 내는 이 북한의 반응들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의 우리가 이제 얘기를 쭉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드는 대목이 올 겁니다. 네, 앞으로 남북 간의 회담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오늘 다뤄졌던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련 의혹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비밀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예,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질문에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와 비밀협정을 사실상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익상 또 아랍에미리트가 일종의 이제 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세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사실 낱낱이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른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비밀협정과 관련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랍에미리트와 일정하게 갈등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갈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흠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흠결이 발견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아랍에미리트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형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의 얘기를 보면 네.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정부 사이에 비밀 협약이 있었다는 건데 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수준입니다. 네. 이건 흠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실은 밝혔던 내용들에서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초법적 조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 MOU를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MOU를 맺은 주체가 대통령과 그 왕세지 간이 맺은 건지 아니면 국방장관과 현지에 있는 그 관료들 간이 맺은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 그 MOU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정하거나 폐기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 문구를 조정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조약적인 측면에서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예. 이거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그 공개적으로 끄집어 나왔을 때 우리가 국익적으로 잃게 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과거에 대한 문제는 덮어두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 얘기를 보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할 때 유사시에 군사 개입하는 이 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미 뭐 이거는 확인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태경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2010년 11월 국회에 나와서 당시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원전과 관련해서 맺었던 군사협력이 3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4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MOU 3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밝힌 내용은 그보다 1년 전인 2009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다시 군사협정을 맺은 것들이 있었다. 근데 네. 당시에는 비밀로 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라는 걸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주둔을 할 때 의정부 쪽에 있는 부대를 얘기를 하면 북이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미군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미 간의 군사 조약을 맺었던 게 돼 보면 인계철선이라는 표현도 없고 자동 개입 조항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하고 맺었던 조약을 보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일종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에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심각한 문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특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크 부대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크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은 자동으로 군사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협정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로잡는 과정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이걸 계속 요구하는 이상 우리가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나는 국가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칼둔 행정총장이 방문을 했을 때 GS하고 SK를 왜 방문했겠습니까?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방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익에 상당히 해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단숨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을 차라리 역발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문제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나중에 공개하게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지려면 3월 중에는 이게 입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입장도 나왔어요. 3월 중에는 이제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이 도출이 되는 게 한 2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통해서 단일에 대한 개헌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근데 네. 현재 국회 상황을 보건대 개헌특위에서의 단일안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라면 정부도 이 개헌안에 대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여야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주장을 보게 되건데 권력 구조 문제보다는 일단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좀 집중해서라도 애당초에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강력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가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니다. 국민의 의견이나 국회 의견을 뭐 참고해서 들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부분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첫째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개헌을 독자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 개헌 정국이 만들어질 개연성을 여지를 남겨뒀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둘째로는 정부가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경우에 개헌의 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개헌폭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문제나 지방 분권 문제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권력 구조까지 포함하는 개헌이 가능한데 정부가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 차원의 발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헌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정 안 되면은 권력구조 개편만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뭐 그런 점까지도 사실 은연중에 내비쳤다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이제 정쟁 그만하고 좀 속도를 내라 이런 취지의 말로 들리기도 하고요. 예. 자,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 또 다른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다뤄줬습니다.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10억엔 관련해서요. 치유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네. 네, 이런 취지의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명확히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10억엔은 우리 정부가 출연해서 그 돈으로 피해 할머님들의 명예회복과 존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피해자분들과 사실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는 일본 정부와의 재협상은 없다라고 선을 박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심에서 할 수 있는 중간에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같은 내용들이 신년사에서 얘기가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발언에 굉장히 좀 강한 어조에 대한 확신에 찬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일본 정부도 즉각적인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피력하고 나선 겁니다. 당장 일본에 있는 주의대사관으로 항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사 문제와 미래 관계를 분명히 분리해서 따로 가자고 하는 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터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이제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맺었던 이 약속들을 파기하게 되면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극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한일이 맺었던 협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합의를 사실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워딩에 보면은 두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진실과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로 구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안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같이 봐야 할 문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 방안도 한일이라고 하는 양국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관점에서 풀지 않고 국제사회가 전체 공조해서 동의를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맺었던 약속을 그냥 파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파기가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압박을 하는 과정들을 뭐 앞으로 밟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쭉 다뤄봤는데 최근에 뭐 논란이 됐거나 아니면 관심을 끌었던 많은 사안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견은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 손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경제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아나 파이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밀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질문하는 기자를 지목하는 형식이어서 기자들도 눈길 끌기 경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 교수님 저 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시선을 끄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눈빛을 정확히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두 눈을 크게 뜨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에 대한 인형을 들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굿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삐에로 복장을 하고 나갔어요. 삐에로 복장이요. 예, 너무 근데- 의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입장이 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질문받지 않고 계획된 대로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뭐 이른바 국민들이 속 터지는 그런 기자회견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돋보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자가 그 국민의 질문을 대신해 주면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한번 낙점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 앞으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직후에 그랬잖아요.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 더 자주 하겠다. 기자들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이렇게 기회를 만들면 네. 굳이 기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질문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좋은 질문을 원하는 질문을 좀 받아서 국민들한테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기자회견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좀 기자가 질문하면 너무 기자 숫자가 많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네.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기자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길고 그리고 질문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회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이런 방식의 회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화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회견이 굉장히 뭐 좀 자유스럽고 그리고 자주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저런 신년 기자회견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다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과정들이 좀 달랐던 거는 질문을 직접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습들. 과거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는 이 홍보수석이 직접 옆에서 누군가를 지명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아는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짜고 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한 명 한 명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정말로 즉석적인 질문인 것 같고 이건 비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 아니라 사실 문민정부를 열었던 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자회견들이 자유롭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자들과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당시에는 너무 격이 없다, 너무 권위가 없다 이런 네. 지적들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때는 좀 권위적인 대통령 모습만 봤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히려 저런 모습이 어색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대통령이 뭐 검사들하고 만났을 때도 막 가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할 때 너무 탈권위도 좋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많이 국민도 바뀌었구나. 오히려 저런 모습들을 더 원했었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정반대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떤 소통의 방식을 계속 또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